3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죠. 근데 신차를 사신 분들은 보통 이 정도 예산대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산 3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차가 무엇인지 정해본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차라는 게 워낙 개인적인 취향도 많이 타고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도 선호도가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제 기준으로 추천 차량을 정확한 사양까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차량을 알아보신 분들은 보통 20대, 30대 사회 초년생 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20대 후반 사회 초년생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차량들 라인업을 먼저 살펴보면 전기차로 이제 레이하고 캐스퍼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현대 캐스퍼, 베뉴, 아반떼, 아반떼 하이브리드, 소나타, 코나, 투싼 이런 차량들이 있고, 기아는 모닝 레이, K5, 셀토스 스포티지, 그리고 KGM 티볼리 토레스, 그리고 쉐보레 트렉스 트레일블레이저, 르노의 아르카나. 이렇게 3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차가 19개나 있습니다. 예산이 3천만 원만 돼도 제법 범위가 넓죠. 이렇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차를 보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내게 맞는 좋은 차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차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차량 감가 방어력입니다. 감가 방어가 안 되면 앞에서 아무리 싸게 샀다고 해도 싼 게 아니에요. 진짜 차값은 내가 산 금액에서 나중에 파는 금액을 뺀 게 실제로 내가 이 차를 타면서 소비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소비되는 금액이 적은 차를 고르는 게 차를 싸게 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차를 팔 때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느냐? 당연히 절대 모릅니다. 중고차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차를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뭐 대략 알 수 있는 방법은 장기 렌트 기준으로 최대 잔존 가치가 얼마인지를 비교를 해보면 대략적인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잔존 가치라는 게 금융사가 5년 뒤에 이 차량 시세를 확정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꽤 신빙성이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다 같은 조건으로 이 차량들의 최대 잔존 가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차종별로 감가율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공통점이 현대 기아 말고는 감가 방어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아르카나 같은 건 이제 저렇게 앞에서 차량가가 싼 것 같아도 나중에 나도 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저런 차들은 사실상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 기아 말고는 죄송하지만 다 패스하고 현대 기아 안에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3천만 원 안에서 현대 기아 전기차도 가능합니다. 보면 레이랑 캐스퍼 일렉트릭은 이제 그 3천만 원 안으로 들어오죠. 특히 이 레이 전기차는 경차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 유지비가 정말 좋습니다. 근데 사회 초년생 기준으로 보면 이 충전 환경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분들은 원룸이나 빌라에서 자취를 하신 분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이 충전 때문에 꽤 많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이제 전기차도 빼고 내연기관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볼 건데, 이 가성비를 제대로 비교를 해보려면 아무래도 옵션이나 사양을 어느 정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 사회 초년생이라고 아무리 이제 가성비로 차를 뽑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옵션은 좀 있어야지 계속 탈 수가 있어요. 이 어느 정도 옵션의 기준은 저는 개인적으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내비게이션 딱 이 세 가지만 들어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들어갈 정도만 돼도 기본적인 옵션들은 다 같이 딸려와요, 웬만하면. 근데 이 정도 옵션으로 보면 캐스퍼도 사실 이제 중간 D 에센셜 등급으로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 1771만 원이에요. 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출력 조금 높여서 터보로 가시면 1866만 원 되는 거고, 일단 1771만 원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은 따로 뭐 추가하실 필요는 없고, 모닝도 이제 이 정도 옵션으로 맞춰서 보려면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이제 내비게이션 옵션 추가하면 1645만 원입니다. 그리고 레이도 1441만 원이 아니라 이걸로 가려면 중간 프레스티지 등급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내비게이션 옵션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1835만 원이죠. 이제 경차라고 이제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출고하면 예산 3천에서 한 1200에서 1300은 아끼고 이제 주식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런 선택을 하신 분들은 지금 수입차로 바꾸고 계시겠죠. 근데 경차를 셋 다 살리긴 애매하니까 얘네 셋 중에 하나만 살리자면 캐스퍼가 어쨌든 사회 초년생들한테 인기도 제일 많고 가격도 이제 딱 세 개 중에 중간에 무난하니까 캐스퍼 하나 남기고 나머지는 탈락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후보 캐스퍼 D 에센셜 무옵션으로 1771만 원. 그럼 이제 세단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세단은 선택지가 아반떼 하이브리드, 소나타, 그리고 K5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반떼는 보시면 이제 풀옵션까지 가능합니다. 인스퍼레이션 들어가서 옵션 3개 다 추가해도
3천만 원이 안 되죠. 그래서 풀옵션까지 가능하고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이제 중간 모던 등급까지 가능합니다. 모던 등급의 인테리어 컬러까지 바꿀 수 있는 이 정도 구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소나타 기준으로는 이제 앞서 말했던 열선, 통풍, 내비를 구성하려면 이 프리미엄에 들어가서 컴포트, 내비게이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 3천만 원이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산 오바기 때문에 소나타도 삭제시키고, K5 보면은 K5는 여기 중간에 베스트 셀렉션 옵션만 들어가도 기본적인 옵션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가성비가 좋은 트림입니다. 그렇게 K5는 2,973만원. 그럼 이 K5, 아반떼 하이브리드, 아반떼 이 셋 중에 어떤 걸로 가면 좋을지, 이제 옵션도 그냥 얼추 비슷하게 그냥 중간 모던 등급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견적을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2,934만원, 아반떼 2,391만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가격 차이가 한 530, 40만원 뭐 이 정도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옵션 어느 정도 비슷하게 세팅이 됐으니까 유지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차세까지는 안 따지고 이제 공인연비 기준으로 그냥 딱 그 기름값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연에 2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반떼가 지금 공인연비가 14.8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공인연비 21.1, 그리고 K5는 공인연비가 지금 12.6이 나오고 있습니다. 2만 킬로 주행한다고 하면 한 달에 필요한 기름이 아반떼는 113리터,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79리터, K5는 132리터인데 이걸 현재 기준 휘발유값 2,000원이라고 치고 계산을 해보면 아반떼 225,135원, 아반떼 하이브리드 157,914원, K5 264,550원입니다. 아반떼 하이브리드로 사면 한 달에 아반떼보다 7만원, K5보다 11만원 절약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제가 지금 실제로 타고 있어서 아는데 연비가 공인연비 21.1보다 훨씬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유류비 절감 효과가 이거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1년이면 100만원 이상 이제 절감이 되는 거고, 5년이면 이제 이 차값 500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수도권이나 서울 출퇴근이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차 엄청 막히죠. 그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런 유지비 측면까지 따졌을 때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던으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2번 후보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던 2,934만원. 그리고 이제 SUV는 기본적으로 차값이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는 아예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일반 가솔린 차량인데 이 투싼은 이제 3천만원 선에서 열선, 통풍, 내비 그걸 구성을 하려면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6만원 이제 오바돼 버리죠. 그러므로 이제 투싼은 패스하겠습니다. 투싼 가고. 그럼 스포티지는 되냐? 스포티지는 보면은 2,996만원으로 아슬아슬하게 세이브입니다. 여기는 이제 내비게이션 옵션에 통풍까지 넣어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기본적인 옵션 다 들어간 스포티지를 3천만원 언더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뭐 셀토스, 코나, 베뉴 이런 것도 이제 다 중간 등급 이상으로 갈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이 SUV는 전부 다 이제 뭐 스포티지랑 연비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면 사실 급 높여서 스포티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차량들도 지워주면 그럼 이제 이렇게 총 3가지 차량이 남게 되는 건데 1,771만원 캐스퍼 대 이제 2,934만원짜리 아반떼 하이브리드 그리고 2,996만원짜리 스포티지 이렇게 남았습니다. 차값만 보면 사실 이제 그냥 캐스퍼로 가고 싶죠. 근데 이제 위에서 유지비를 비교를 했던 것처럼 차는 그냥 단순히 가격만 보면 안 되고 이제 총 내는 비용을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보험료나 자동차세 이런 게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다 포함된 장기 렌트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캐스퍼는 총 55만 4,766원, 아반떼는 총 56만 9,314원, 스포티지는 68만 3,704원입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캐스퍼랑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차량가가 1,200만원이 차이 나는 것 치고 차이가 안 납니다. 심지어 이제 연비도 공인연비 기준이라서 사실상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더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사회초년생이 3천만원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차량은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던 등급이었습니다. 물론
주행을 뭐 조금만 하시거나 이제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고, 오늘은 일반적으로 뭐 1년에 한 2만 킬로 주행하는 이제 사회 초년생 기준으로 좀 알아본 거고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